네, 추미애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66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7일 북한을 방문하고 귀환한 펠트만 유엔 사무차장은 시간이 곤질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시간이 더 이상 가기 전에 대화를 위한 전략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펠트만 사무차장은 북한에서 이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서 오판을 방지하고 충돌의 위험을 줄일 채널의 개설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도 유엔과 다양한 급에서 왕래를 통한 의사소통 정례화에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닫혀있던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복원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확고부동한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과의 다양한 대화 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엔 차원의 대북 접촉을 통해 대화의 정례화까지 이끌어낸 것은 지지부진한 북미 직접 대화 테이블 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설득을 위한 토마스 바허 IOC 위원장의 방북 추진도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평화는 온갖 시련과 희생 위에 치러진 궁극적인 가치이며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있어 평화는 더더욱 강조되어야 할 우선 가치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주변 4대 강국과의 다자간 협조체제 가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함께 UN, IOC 등의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질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북한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전향적인 모습으로 화답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북핵 문제 해법 마련과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외교 슈퍼빅에 나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등을 만나 한반도 평화 조성과 한중관계 발전 방안, 양국 간의 미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드 배치를 놓고 소원을 졌던 한중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18일까지 우리 당의 박범계, 김병관 최고위원, 백혜련 대변인, 박재호 의원 등을 비롯해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러 의원 외교협회 소속 야당 의원님들과 함께 러시아를 방문해 빅토르비치 블로딘 러시아 하원의장, 트루츠네프 부총리 등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녕 그리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미, 중, 러, 일 등 주변 4강 국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질서 구축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안보 정세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중 대러 외교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주 일명 지금의 백조라 불리는 B-1B 전략 폭격기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최첨단 무기를 동원한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성공리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오늘부로 북한의 조선 능라도 선박회사 등 단체 29가 개인 12명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합니다.
이처럼 튼튼한 한미 안보 동맹을 통해 북한에 대한 확고한 군사적 억지력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대북 경제 제재 및 압박 조치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조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 또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서 그리고 저를 비롯한 의회 대표단은 러시아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질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탄핵과 조기 대선, 새 정부 구성과 예산안 처리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번 임시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고삐를 놓지 않겠습니다. 정치권도 한마음 한뜻으로 민생 회복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종 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무사히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민생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열악한 처우를 견디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이 고공농성과 단식까지 해가면서 애타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을 위한 법률 등은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가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급한 민생 법률들이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로 지연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다른 상임위는 물론 정개특위 등도 자유한국당 보이콧으로 인해 이번 주도 계속 식물국회가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요구를 직시하십시오.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머물러 있지 말기를 충고합니다. 광장에서 촛불로 부글부글 끓던 국민들의 삶과 민주주의에 대한 민생 개혁의 요구를 직시하고 이에 부응해야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열린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내일 자유한국당의 신임 원내지도부 선출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 야당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야 사이의 민생과 개혁에 있어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임시국회를 위해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으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지 1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권 교체로 3기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맞이하는 기념일이라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어제 전남 목포에서 열린 제1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서거하신 지 8년여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열기는 해가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며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나라를 만들자는 말씀은 아직도 많은 사람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한평생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헌신하셨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삶과 철학은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더없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평화 유지를 뛰어넘어 평화 구축의 길을 제시하셨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해안을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최근 북한과 유엔이 접촉 정례화에 합의하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지난 주말 북한의 올림픽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제1변도의 정세에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단초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 대상을 발표할 예정인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의 보조를 잘 맞추되 국면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의 계승을 통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길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남북이 함께하며 주변 국가들이 협력하는 남북 화해, 한반도 평화, 동북아 번영의 길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김대중 정신을 우리 정치권 역시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일 용인시 기흥의 타워 크레인 붕괴 사고로 3분의 노동자가 숨지고 4분이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먼저 안타깝게 희생되신 노동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당한 노동자분들의 빠른 쾌유도 빕니다. 지난 5월 거제 조선소와 남양주에서의 사고, 10월의 의정부 사고에 이어 이번 용인 사고까지 올해만 벌써 16명의 노동자가 크레인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나 지난달 부처 간 합동으로 크레인 등록과 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타워 크레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발표한 뒤에 발생한 사고라 더욱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현장에서 정부 방침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제 정부는 전국의 대형 타워 크레인 설치와 해체 현장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만큼 책임감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 역시 사상자 7명 모두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의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험의 외주화에 전면적인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원청의 산업안전 외면과 책임 회피를 불러온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이나 안타깝게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야당 또한 건설 현장에서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근절을 위한 공약과 법안을 내놓은 상황인 만큼 우리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부터라도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합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계가 내년 1월부터 모든 계열사의 근로시간을 주당 35시간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신세계가 법정 근로시간 주당 40시간보다 적은 소정 근로시간을 임금 착감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새 정부 국정과제 실현과 노동자에게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세계의 이번 조치는 동종 유통 업계는 물론 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신세계처럼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 자율적 시행 방침을 밝힘으로써 논의 과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세계 파격적인 조치가 현장의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도 생산성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 당국도 다각도의 지원책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범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주성영, 박주원 정치공작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거 대단히 이상합니다. 주성영 전 의원이 DJ 비자금 폭로는 2008년 10월 법사위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인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당시 중수부장이 대검 중수부장으로 있으면서 곧바로 10월 국감으로부터 불과 넉 달 만에 2009년 2월 DJ 비자금은 근거 없다고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결론이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허무맹랑했다는 겁니다. 또 이듬해인 2010년 이 건으로 주성영 전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되는 것을 보면 역시 DJ 비자금은 확실히 근거가 없는 것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주성영 전 의원은 2006년 2월
주성현 전 의원과 보도에 따르면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그해 4월 상지대 비리, 2007년 2월 전자개표기 비리건을 다 폭로했으나 DJ 비자금 건은 폭로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합니다. 주성영 전 의원은 이 양도성 예금 증서 CD의 위변조 여부 실체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위변조 확인하는데 2년 8개월이 걸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장난에 불과한 원사입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에서야 국감과 라디오 방송에서 폭로를 한 건 이즈음 누군가 주성영 의원에게 없는 확신을 부여한 거로 봐야 합니다. 최근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개편하면서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과거 대검 범정이 취급했던 소위 동향정보, 수사정보 외의 일반 정보를 취급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과거의 범정은 동향정보와 소위 정치 공작적 정보를 취급했다는 반증아니겠습니다. 주성영 의원의 폭로와 박주원 씨의 이에 대한 대응, 또 경향신문의 보도를 종합하면 나오는 몇 가지 개념 용어들이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 대검 정보기획관실 정보관으로 일하면서 얻은 정보, 전직 검찰 관계자, 어제도 통화를 했다, 검찰에 안내하겠다. 이것은 주성영 전 의원이 2008년 10월 국감장에서 했던 속기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즉 어제도 통화했다는 사람은 박주원 씨입니다. 검찰에 안내하겠다는 조차까지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또 대검 정보관 출신, 정보시장의 탑이었다. 2008년 10월은 MB정권이 박연차 특별세무조사 등으로 혈안이 되어 있던 시점이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것은 공작 정치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냄새가 나도 너무 납니다. 따라서 현 검찰은 이것이 곧 수사 대상이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백히 검찰의 반응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